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주말부터 이제 오늘까지 한 3거래일 지켜보시니까 어떻게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오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선 지수를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여전히 기간 조정이 조금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간 물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올라간다 그리고 뭐 이제 부정적으로 꺾인다 이건 아니지만 네. 지금 대형주들이 현재 구간에서 잘 머물러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제 낙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2등주, 3등주들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코인 시장. 네, 왜냐 이제 11월 달을 통틀어 봤을 때 사실 11월 중후반부에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강하게 상승할 만한 제미나이 3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우리가 12월 초에 있었던 조정이 조금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를 돌아가 보면 코인 지수가 코인의 시세가 3에서 4거래일 먼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증시에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을 일으켰던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이번 주도 코인 시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왜 코인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증시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ETF가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코인이 물려있는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ETF에서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하나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연쇄 충돌이 좀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네. 그냥 ETF가 아니고 2배짜리 있는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 1배짜리면 괜찮은데 예, 예. 2배, 3배짜리가 한번 터지게 되면 어제처럼 한 6%, 한 5, 6% 아니면 10%, 12%. 그렇죠. 3배짜리는 거의 20%한 번에 빠지는 날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는 상향되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도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죠. 네, 일단은 사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부정적인 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라고 해놓고 이 증권거래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좀 맞는 말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은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증시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게 저는 끼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권거래세율이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쪽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결국 환율에 더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코스닥은 0.02%고요. 코스피는 0.05%. 0.05%? 네, 100만 원이면 5천 원. 0.05. 그렇죠. 맞죠? 네, 1%. 그러니까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있죠. 그렇죠. 확실히.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거래를 분들. 많이 해야 되니까. 아, 0.05면 500원이죠. 500원이구나. 네. 예. 그 대신 단타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이겠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게 샀다 팔았다. 예. 이게 스캘퍼들이 좀 부담스러워지는데요. 부담스러워질 거고요. 그리고 근데 어. 그분들이 본인 자금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신용 그- 미수를 이제 그러니까. 땡겨서 쓰니까 아마 거기서 또 레버리지가 또 일으켜진 그렇죠. 상태에서 이제 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거 쿠팡이 이거 어제 뉴욕에서 주가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만, 받았죠. 네. 그 와중에 뭐 보안주가 급등합니다만 그거야 뭐 일시적인 어떤 뭐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 보고 네. 지금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이거 쿠팡 말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안이라고 소비자들 하면 입장에서 테무와 알리인데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을 정리하고 그걸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테무 알리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로켓 프레시.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안주도 봤지만 빠르게 봤던 기업이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네이버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그러면 네. 약간의 반사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제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쿠팡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 정보는 좀 많이 유출이 됐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서 저는 뭐-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카드 정보를 넣었잖아요. 네. 저는 그거가 걱정이 돼요. 뭐 이메일, 뭐 주소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이제 그 쿠팡 탈퇴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계정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이 이제 돌고 있는데 탈퇴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쿠팡의 주가의 위아래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반사수혜를 받는 것보단 결국엔 돌고 돌아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건드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주들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총 17개에서 18개 정도가 그만큼 되거든요. 많아요? 많긴 많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지금 현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생할 수 있다는 건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거나 예.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이제 외주를 맡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 형태를 가진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니언스가 있고요. 라운시큐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 좀 제외, 사이버원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기업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 사실 보안 사업 단일 사업을 가지고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은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언급드렸던 세 기업 그러니까 지니언스, 사이버원, 라운시큐어 저는 이 기업으로만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지금 나온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인적 사항을 관리하셨던 분이 이제 네. 다른 나라 국적, 그러니까 중국 국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유출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뭐 SK텔레콤도 그랬고 LG, SK 뭐 지금 아니 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쩜 이렇게 다들 덤덤하게 가는지 몰라요. 내성이 생긴 거죠, 내성. 내성이라기보다도 이 전부 바보가 돼가나. 발끈해야 되는데 발끈들도 안 하고. 이게 안전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기 아니 네. 내 차례 아니네. 아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예, 아니요. 저희가 언제부터 차례를 지켰다고 갑자기 그러세요. 예. 하세요. 안 할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예. 해운주가 앞서서 이제 개장하고 나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데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마무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막 뭐 발틱 운임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오랜만에 또 저희가 체크를 해보네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발틱 운임 지수가 지금 큰 핫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긴이라고 하는 쪽에서 예. 올해 이제 11월부터 철강석을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네.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철강석을 가지고 오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호주였는데 이제 기니에서 갖고 오려다 보니까 해상 항로 거리수가 네. 기존보다 3배가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지금 배가 많이 없었습니다.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지난 1년에서 2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강세를 보였던 건 벌크선에 대한 수주가 줄고 LNG라든지 천연가스를 이제 실어 나르는 에너지에 좀 특화되어 있는 조선의 발주가 많아서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벌크선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네. 이제는 먼 데서 이제 그 철강석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 속에 배가 없는 겁니다. 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을 경쟁하듯이 이제 가져가려는 쪽이 많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그 상황에 거리가 멀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상운임 시장에서는 톤 마일 효과라고 하는데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운임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의 개선세로 볼 거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벌크선의 주인 그러니까 그쪽 시장의 지금 주인공은 중국 쪽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LNG라든지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좀 특화되어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수혜를 못 본다라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등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좀 노리시는 거는 괜찮지만 추세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하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요거보다 요거 좀 한번 네. 하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롯데관광개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무슨 회사예요? 카지노 회사로 보면 돼요. 네, 카지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하얏트 호텔에 이제 글쎄. 카지노를 좀 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신다라는 게 골자인데. 네. 뭐 안 그래도 사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관광객분들이 사실 중국보다는 일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VIP 이 드랍액의 이제 비중을 보면 지금 내륙에 있는 파라다이스에는 중국 분들의 이제 드랍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분들의 이제 드랍액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별 상관없다. 뭐 일본 분들이야 우리나라에 오고 중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온다면 지금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까지도 지금 주가에 이제 반등세가 좀 네, 나타나고 네, 있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렇게 관광객분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항공. 네. 그리고 면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두 산업은 트렌드에 지금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가는 내려갔지만 환율이 좀 부담이 되고 그러면 LCC 항공사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 비용을 렌탈을 하기 때문에 그 렌탈비를 내야 되는데 네. 이걸 달러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금 뒤에서 새는 물이 훨씬 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소비의 트렌드도 우리가 많이 지금 겪어봤다시피 이제는 비싼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중저가 브랜드의 소비를 더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면세 쇼핑을 하시는 분들보다 올리브영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소비를 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저가 항공과 면세점 관련주들의 이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단체 관광을 가서는 5성급 호텔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3성급, 4성급 이쪽을 이제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하얏트 호텔에 대한 객실 수도 봤더니 네.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객실이 없어서 지금 꽉 차 있는 그 상태이라서 저는 당분간 이제 서부 T&D처럼 그 3성급, 4성급 호텔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함께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에 대한 주가는 조금은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 가끔씩 왜 네. 선수들 인류에 나가가지고 벤치 보다가 감독 사인 잘못 읽어가지고 네. 지난 금요일 날 그거잖아요. 뭐 어디나 저기나 요즘 단독이 난리를 치는데 단독 그렇죠. 기사가 한경에서 나왔고 네. 제목도 코스닥 붐업 시동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날 갑자기 막 한 2조 가까이 패대기 치면서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코스닥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토요일 날 금융위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그 기사의 패러그래프까지 인용하면서 아니다. 네. 내용도 시기도 정해진 바 없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사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면은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벤치에서. 저는 약간의 후자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봐요.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칼같이.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바 없다 아니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협의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 투자자분들은 그래 아직 협의 중에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 지금 1000포인트가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였다면,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레벨단이 900포인트 선에서 이제 1000스닥 간다는. 그러니까 920에서 1000스닥 계산해 네. 보니까 8%만 더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 정도 수준이면 네.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만 일부 조금만 움직여줘도 가능한 구간이라서 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는 너무 이제 괴리감이 크고 900포인트에서 이제 1,000포인트라고 하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 9, 10월 때 코스피 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봤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래 1,000포인트는 가겠지라는 투자 심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분 없는 상승이 나왔던 건 아니었고요. 네. 그래도 올라갈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서 저는 내심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이라고 하면 결국엔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인데 2차 전지는 조금 논외로 좀 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황. 하지만 그래도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는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2차 전지는 논외로 치고 그러면 코스닥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를 봤을 때 50% 이상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그 제약바이오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은가? 실적 너무 좋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들 주가 왜 이렇게 안 오르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기업의 영업이익률의 개선세를 좀 체크를 하세요. 매출은 그동안에 계속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약값에 대한 인하라는 부분도 있어서 마진율이 안 좋아서였거든요. 근데 예.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영업이익률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도도 저는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지금 펩트론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결국 비만과 당뇨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라이릴리랑 미국의 노보노디스크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한 또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김치국을 좀 빠르게 마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코스닥도 1,000포인트까지는 실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뉴스 지금 자막 엔캠 CATL과 약 1.5조 전액 공급 계약도 아니고 공급 계약 임박 저런 거 나오면 사면 됩니까? 믿지 않습니다. 네. 왜? 저는 그러니까 1조 2차 전지는 1조 5천억이라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계약이 되거나 하는 거였으면 벌써 좀 상한가를 가고 이미 주가는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많이들 판단을 해서 많은 수급이 몰려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엔캠은 지금 벌써 2번 투자자들에게 불신 아닌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공급 계약 임박인데.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계 처리에 대한 좀 미스가 있어서 거래 정지가 좀 됐었고 11월 달에도 회계 처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하루 거래 정지가 좀 됐었어요.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에 계약 체결도 아니라 계약 체결 임박이라는 뉴스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믿고 베팅을 하기에 이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정말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급 계약 매우 임박하면은 그냥 체결되고 보시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체결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지난주에도 리튬 쪽은 사명에 리튬자 들어간 것도 피해야 하고 공급 이슈도 확실하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외국인이 지금 12월 달 들어서 그래도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 대내외 변수라고 하면 네.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미국은 파월 연준 의장이 후임자로 거의 캐비넷 시시라는 분이 정해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분은 비둘기파적인 분들 중에 가장 비둘기파적인 분. 올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의 총리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의 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낮은 엔화로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작년에 한번 겪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이 시장에 언제든지 좀 쏟아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걸 길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가치는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리고 혹은 기업들이 이제 원화로 환전을 안 해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압박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제 외국인 수급만 보고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뛰어드시기보단 저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채권 시장의 좀 변동성 그러니까 엔캐리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이 공격적으로 한번 비중을 우리가 재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